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농구원에서 그 교재가 신규로 10회 대비로 신규로 나와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고 약간 수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 이론 쪽에는 그 내용이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 조금씩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좀씩 이제 약관 보고 이렇게 좀 문구 같은 거 더 넣고 빠진 거 보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이론에서 우선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보면 농업 부분 이의무 유형이 있잖아요. 요게 신규로 좀 들어왔어요. 이게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추가된 부분. 농업 부분 이의무 유형에는 이 생산 위험이 있고 가격 위험이 있고 제도적 위험이 있고 인적 위험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요런 것들 이렇게 신규로 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알아놔야겠죠. 이렇게 했는데 자 생산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기후 변화나 병해충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생산량과 이 생산량과 품질 저하 있잖아요. 품질 저하에 따른 위험을 갖다 말하거든요. 이렇게 생산 위험이라는 거는. 생산 위험은 생산량과 품질 저하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격 위험이라는 것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특히 이제 농산물 시장은 경쟁적 시장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개별 생산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위험은 농업 부분 위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쉽게 해서 가격을 갖다가 농민들이 농산물을 납품할 때 자기 본인들이 개인 스스로 결정하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니까 그 개인 스스로 내가 얼마에 팔겠다 요렇게 그 거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제도적 위험이라는 것은 농업 관련 세금이나 농산물의 가격, 농업소득 지지, 환경 규제, 식품 안전, 노동 및 토지 규제 등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는 걸 갖다가 말하거든. 제도적 위험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갖다가 제도적 위험이라 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인적 위험이라는 건 인적 위험은 개별 농민 혹은 농가 구성원의 사고, 질병, 사망 등에 따른 위험이 있잖아요. 이걸 인적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농업 부문의 위험의 유형 네 가지를 쓰시오. 또는 네 가지를 쓰고 그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를 알고 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교재대로 그대로 똑같이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는 없고 축약해서 뜻이 통해 그럼 써주면 되거든요. 써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만 하고 답안지를 막상 쓰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딱 있잖아요. 이험 있잖아요. 이험별로 내가 답지에다 쓸 것들 있잖아요. 쓸 것들을 딱 추려놓고 써놓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써야 돼요. 지금 내가 보면 생산위험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농축산물 해갖고 파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 있죠. 요 정도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가격위험은 생산한 농산물을 가격 변동을 말한다 하고 요거 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이러면 이것 좀 말 좀 써주고 제도적 위험이 나면 요거 써주면 되고 인적 위험이면 요렇게 요런 것들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목차만 알고 목차는 무조건 알아놔야겠죠. 알고 살 붙잡고 쓰는데 되도록이면 실제로 시험지 답안지에 쓸 것들을 딱 써놓고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 문자로 앞자만 따서 생가제인 농업 부분 위험의 유형에는 생가제인 요렇게 조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위험관리 구성 요소가 또 신규로 생겼거든. 위험관리 구성 요소. 위험관리 구성 요소에는 지식과 보험, 보호, 대응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재 보면 주저리주저리 많이 써 있는데 쉽게 하면 이거예요. 향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들을 갖다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예측하는 걸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근데 지식이 이제 교재에 있는 거 보면 위험 원인과 위험과 잠재적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량, 기온, 강수량 등의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요렇게 좀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이염관리 구성에 서술하시고 뭐 지식하고 요거 써주면 돼요. 이염 원인과 잠재적 결과 등을 파악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농업에 있어서 생산량, 기온, 강수량 등의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의 사례에 대해서 쓰시오면 이거 써줘야 돼요. 농업의 있어서 생산량, 기온, 강수량 등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 요걸 갖다가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식의 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말 그냥 복잡한 말 써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지식은 향후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거 써주면 되니까, 요렇게 딱 써놓고 요걸 달달달달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염관리 구성요소 지식. 자, 보험이라는 거다. 보험은 뭐냐? 이염관리 차원에서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을 적정한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농업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보호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와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이다. 좋지 않은 결과와 가능성을 갖다가 축소하는 활동.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용수 관리, 관계체제 정비, 경지정리, 예방접종, 농약 살포 등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놓고 농업용수 관리, 관계체제 정비, 경지정리, 예방접종, 농약 살포 등 활동은 뭐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이게 보호활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호에. 요렇게들, 요거 써놓고 이게 뭐냐고 쓸 수도 있고, 보호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쭉 쓸 수도 있고, 보호에 해당되는 사례를 쓰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 달달달달 좀 암기를 해 놓으셔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이에요. 사후적. 보호는 사전적으로 축소하는 건데 대응은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활동이거든요. 농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판매, 유통 경로 개척, 효율적 노동 및 재무관리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응은 사례를 쓰라면 이걸 써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대응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염관리 구성요소 이것도 잘 알아놓으세요. 시험 되기 딱 좋은 것들이 이런 것들은 시컴, 호응 이거는 두 문자 이렇게 뒤에로 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컴, 호응, 시컴, 호응 뒤에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문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하게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농업 부분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가 또 추가가 됐는데, 그 생산 위험관리 방안, 가격 위험관리 방안,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 이유와 주요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산 위험관리 방안에는 뭐냐, 영농 다각화가 있고, 농작물 보험 가입이 있고 재해 대비 기술의 수용을 딴 생산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위험 관리 방에는 영농 다각화,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하여 판매하는 분산 판매가 있고, 그다음 수입 보장 보험에 가입 있고 선도거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자, 그 다음에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 이유와 주 정책 수단은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 이유가 뭐냐?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있고 가격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산 위험 관리 방향에 대해 쓰시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쫙 써주고 가격 위험 관리 방향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딱 써야겠죠. 가격 위험 관리 방향 써라 그러면 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생산 위험 관리 방향에는 영농 다각화라는 거 뭐냐면 한 작물만 농작물을 경작하는 게 여러 작물을 생산을 한다는 게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거, 보험에 생산위험 관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재기술을 수용을 통한 생산위험 관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농가 방사팬 설치를 통해 냉해 방지를 위한 생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재해 대비 기술을 이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사팬 설치하는데 방사팬이라는 것은 위에 더운 공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방사팬이요. 자,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 생산 위험 관리 방안. 요런 것들 시험 내기 좋아요. 생산 위험 관리 방안은
방안에 대해서 뭐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딱 써줘야 돼요. 가격위험 관리방안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거 다 쓰시하고, 이런 것도 다 쓰셔야 돼요. 자, 가격위험 관리방안, 영농다각화도 가격위험을 관리를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산위험도 낮추지만 이것도 가격위험을 또 낮춘다는 거예요. 영농다각화를 하면은, 이렇게, 동일한 작물을 경작하는 시간적 시간 배분전 다각화를 통해서 가격위험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을 심으면은 수확기가 동시에 똑같지 않으니까 이 수확기가 다르니까 다를 때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르니까 그걸 가격 변동임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가격위험 관리 방법에는 영농 다각화는 있는데 영농 다각화는 생산위험도 완화를 시켜주지만 가격 위험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격 위험을 가격 위험 관리 방안 중에 또 하나는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하여 판매한다는 거죠. 농산물을 갖다가 가격을 연중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때는 이렇게 분산 판매를 떴대. 이때는 이제 판매 시기에 따른 이제 저장 비용도 들어간다는 게 농작물을 드렸을 때 가격 변동이 심하면 한 번에 팔지 말고 이따가 나중에 이렇게 팔아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분산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가격 변동을 농업 수입 보장 보험 가입하는 거죠. 요건 가격 하락과 플러스 수확 감소를 2개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보장 보험 요거를 가입하면 된다는 거죠. 또 가격 하락에 대해서 선도 거래라는 게 있거든. 이게 선도거래라는 게 뭐냐면 일대면 선물이거든요. 내가 배추 농사를 지어요. 배추 농사를 질 때게 나중에 수확기 때 얼마에 내가 인수하겠다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0평을 짓고 있는데 내가 이게 1000만 원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하고 이렇게 약정하고 배추 농사를 짓는 걸 선도거래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일종의 선물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도거래 미리서 약정하고 가격을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내가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은 그때 가서도 그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면은 가져간 사람이 이익을 보고 1000만 원만 떨어지면 가져간 사람이 손해 보겠죠.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가격 위험을 갖다가 해피에게서 선도거래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알아놔요. 가격 위험 관리만 영농 다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판매나 분산 판매가 있고, 수입 보장 보험이 있고, 선도 거래가 있다. 이런 거 시험 나오기 좋겠죠. 이 4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 다다다닥 쓰셔야겠죠.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의 이유와 주요 정책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면,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 이유는 왜 그러냐?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고, 또한 가격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 개입 이유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그래서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가격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 수단이 뭐가 있냐? 주요 정책 수단은 농업재해보험제도 있잖아요. 농업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수확감소와 수익감소 보험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농업위험의 유형과 정책 수단. 농업위험에 갖다가 생산위험, 가격위험, 제도위험, 인적위험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생산위험에는 생산위험의 정책 수단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량보험, 이건 수확감소보험과 수입보험이 있어요.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하고 긴급 농어재 대책이 있고, 가격 위험에는 최저가격 보장제와 가격 손실 보장제, 수입 손실 보장제와 수입 보장 보험 등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제도 위험에는 환경 보전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비용 분담이 있고, 장려금 지원하고, 영농 컨설팅 및 전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등이 있다. 인적 위험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 농업 고용 인력 중개 지원 등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 농업위험의 유형 4가지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이걸 서술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서술은 아까 했죠. 그거 써주고, 그 다음에 농업위험의 유형별 정책 수단을 쓰시오 하면은 요것들을 짜짜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하고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시험 나오기 좋은 거예요, 이거.
이게 같이 엮어가지고 저기 농업위험의 유형하고 그 다음에 정책수단하고 엮어가지고 시험 내기 좋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선 때문에 도덕적 이태를 갖다 예전에는 이태라고 했는데 이걸 회의로 문구를 바꿔놨어요. 이거 내용도 약간 수정 보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역선 때가 및 도덕적 행위는 보험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성격은 정책보험이죠. 정책보험. 약간 이 부분도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조금 수정해놨어요. 수정. 이게 수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재해 대응에서 정부 역할은 뭐냐?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농업인이 대응하기 어렵거나 시장기구에 의존해 해결이 어려운 위험을 관리하고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위험 영향이 크고 다수 농가들 상호 연관이 되는 위험이 발생하고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을 포함한 직접 지원, 예방 사업 등 각종 수단을 하여 경영관리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업재해 대응에서 정부 역할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쓰시면 이거 써주셔야겠죠. 이거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정부 역할, 농업재해 대응에서 정부 역할이 무엇인가 서술하시오. 이렇게 쓰면 정부 역할은 농업인의 대응이 어렵거나 시장기구에 의존해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을 관리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고, 위험 영향이 크고 다수 농가들의 상호 연관들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을 포함한 직접 지원이나 예방상황 등 각종 수단을 하여 경영 위험관리 역할을 일정 부분에 분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보험으로서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이 왜 정책적으로 조금 이용을 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요. 그래도 그 보험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대수업업체에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산출형의 보험료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보험을 가입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그 정도는 받아야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를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정책보험을 운영한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예전에 있던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여기에 추가하고 조금 수정돼 있으니까 수정한 걸로 이거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있잖아요. 7가지 요건 조금 알아놓으세요. 7개. 주요 담보 위험이 자연재해고 손해평가가 어렵고 위험도에 대한 차변화가 곤란하고 경제력에 따라 보험료 지원 일부 차등하고 있다는 거. 물보험이고 손해보험이고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 재보험을 운영한다. 이게 이런 거 목차 알아놓고 여기다 조금 살붙여 주시면 돼요. 요거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농작물 재해보험 기능도 약간 좀 추가하고 수정이 됐어요. 재농가의 손실을 회복하고 농가의 신용력 증대하고 농촌 지역경제의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농업정책의 안정적을 추진하고 재해 대비 의식을 구체하고 농업투자가 증가한다. 요게 또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농업재해보험에 농업투자가 증가한다는 거. 이게 농업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이게 뭐냐면, 일테면 하우스 같은 거 비싸거든요. 하나는 몇 억씩 해요. 몇 억씩 하는데, 요거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게, 이거 만약에 내가 돈을 만약에 한 3억을 갖다 차입을 했어요. 3억을 차입해갖고 하우스를 했는데, 이게 하우스가 불이 나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하는 거거든요. 3억 빚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거 나중에 불나거나 그래도 다 보험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안심하고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과감히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투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기여한다.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기능 중에서 요거 하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한다. 요런 것도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감귤, 동상해 피해의 정의가 약간 수정이 됐거든요. 망감류는 계약체결 24시에서 이듬해 2월 말까지잖아요. 이듬해 2월 말까지인데, 보상하는 재해가 동상해로 피해볼 때게 계약체결 24시에 12월 20일까지 있잖아요. 20일까지는 서리 또는 기온으로 하강해 농작물들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요때 이 피해로 서리나 기온으로 하강으로 해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했을 때 이렇게 피해를 그냥 주거든요. 종합이행 정의에 따라서 주는 거고, 12월 22일 이후는 특별한 조건, 이게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특별 조건. 12월 20일 특별 조건을 좀 충족해야 하거든요. 제주도 쪽에는 서리 때 오는 기온은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편인데, 제주도 쪽은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지속될 경우 있잖아요.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이 지속됐을 때 농작물을 얼었을 때 주는 거고, 제주도 이외 지역에는 영하 0도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될 때 이 조건을 충족해야 그 동상해 피해로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요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좀 알아놔야겠죠. 그 다음에 온주밀감은 이게 감귤은 동상해 특약이 만감류는 동상해 특약이 없어요. 그냥 주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줘요. 동상해까지도. 감귤은 근데 온주밀감 있잖아요. 온주는 12월 21일 이후로 동상해 특약이 있거든요. 동상해 특약이 있고 12월 21일 이전에는 그 종합비용으로 보장하니까 요거 계약체결 24세 12월 20일 이전 이게 있잖아요. 이 보상 조건에서 보상을 해요. 근데 동상해 특약 있잖아요. 감귤 온증과 동상해 특약 보상 조건은 여기 감귤 만감류 12월 22일 이후 보상 조건 있잖아요. 이 보상 조건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조건.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재대물 배상 책임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추가됐어요. 막 조항이 막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부분적으로 문구가 수정이 됐고, 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차는 요거 평년 수확량 그 산출 방법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평년 수확량 산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 산출에 사과 대출이 있잖아요. 유자 팥은 최초 가입 시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정례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라도 지났을 때 이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있는 경우는 산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 원래 130%를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도로 하고 있는데, 자,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밤하고 무화과 있잖아요. 요거 한도가 없어졌거든요. 요것도 꼭 챙겨 놓으세요. 포도, 복숭아, 밤, 무화과 한도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원래 적과전 종합 있잖아요. 적종은 원래 한도 없어요. 한도. 뭐 표준 수확량 130% 한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사과대추 있잖아요. 사과대추 경우는 가입 이력에 따라서 연번 가입이었냐, 1회 가입이냐, 2회에 따라 표준 수확량의 70%, 80%, 90%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좀 특이하죠? 사과대추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놓고, 그다음에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이제 사과가 이제 발생할 때는 조사소의 평균상 50%인데 무사고일 때는 표준 수확량 평균상 1.1배거든요. 이렇게. 근데 마늘하고 길이 있잖아요. 책임 있는 사유로 수확량을 미조사 시 있잖아요. 미조사 시에서도 표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 1.1배를 쓴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마늘하고 길이 같은 거 이제 그 수확량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계약자 기책 사유로 인해서 수확량 조사를 못 했어요. 그래도 표준 수확량, 평균 수확량하고 1.1배를 쓴다. 요것만 이번에 문구가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로 참고로만 조금 알아놓으세요. 이 문구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복수 이제 한도 없다는 거, 요거 조금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요렇게 쓰는데, 이거 이제 그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공식은 A 곱하기 5분의 B 곱하기 1마이너스 식은 똑같은데, 요렇게 이제 그 평년 수확량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평년 이거 화개요. 수확량. 결정해서 기준 평년 수확량에다 수확 면적률을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기준 평년 수확, 우리가 그냥 보통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차에서는 요걸 갖다 기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고 평년 수확량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는 기준 평년 수확량 수확 면적률 곱해서 결정을 한다. 수확 면적률은 실제 수확 면적을 가입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확 면적률을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보성 같은 녹차밭 가보면 요게 차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길이 있거든요. 요걸 제외한, 이게 가입 면적 중에 이걸 제외한 면적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싹 가입돼 있으니까 요걸 제외한 면적을 실제 수확 면적이라고 일제된 가입 면적이 있잖아요.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이런 거 뺀 거 면적 비율 있잖아요. 이걸 곱해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원래 이렇게 쭉 그냥 이 식을 의해서 산출을 해요. 평년 수확량 산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0% 한도로 기준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여기도 기준 평년 수확량이겠죠. 기준 평년 수확량, 보험가입료 표준 수확량은 130%를 초과할 130% 한도로 딱 해놓고, 나중에 최종 결정된 거에다가 수확 면적률 이렇게 곱하면 된다. 요렇게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사고 발생했을 때는 환산 조사선가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의 50%. 50% 중에서 큰 걸로 한다는 거예요. 환산 조사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을 수확 면적률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렇게 환산 조사 수확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사고 시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기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1배를 한다. 이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이건 C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값. C값. C는 당해년도 표준 수확량이에요. 당해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요거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에다가 요렇게 기준 평년 수확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 이 금액이라고 그래. 이게 A라고 하고, 여기 이 인원도에 무사고가 일어났어요. 무사고 났으면은 여기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이 A하고 요때 기준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기준 평년 수확량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카페에다도 문제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요런 것들은 이거는 지금 가입연도하고, 자 같은 경우는 보험연도하고 보험 가입연도고 지금 보험 그게 안 맞아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문제 잘못 내면 문제 말썽 소지가 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거 문제 낼 때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이렇게 조금 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차 평년 수확량.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 그 평년 착가량, 평년 수확량인데 평년 착가량은 뭐 바뀐 게 없고 저까지는 정화. 평년 수확량 차가 조금 바뀐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는 여러분들이 잘 좀 챙겨 놓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오디하고 복분자도 이제 여기는 보면 무사고시 모자같은 표준 결실수에다 가입연도 평년 결과지수고, 복분자는 표준 결과모지수에다가 가입연도 평년 결과모지수 1.1배 한 거 있잖아요. 요렇게 과거 수확량을 결실수나 과거 결과모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가입연도 이게 평년 결실수를 쓴다는 거, 요거 하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가입연도 평년 결실수. 그리고 오디나 복분자, 오디의 표준 결실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수험법이면 130개, 130개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다음 복분자 표준 결과모지도 포기당 2년에서 4년은 5개, 5년에서 11년은 4개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복분자 평년 결과마다 표준 결과모지 50%에서 130분에서 결정된다는 거.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챙겨 놓으시고. 자, 감귤은 온주민감이나 만감류 있잖아요. 만감류는 이게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게 이제 평년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 PA율에다 평년 수확량 50%, 요거 중앙값을 쓰는데 이 PA율 산출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줬거든요. 보통 약관 PA율에다가 동상의 PA율에다가 수학기 잔존 비율 있잖아요. 이거 곱한 거하고, 그다음에 100% 중에서 이게 미니멈이 빠져 있네요. 미니멈. 이게 적은 거. 요게 이제 보통 약관은 PA율에다가 동상의 PA율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요게 100%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는 초과할 수 없다. 요게 하나 들어왔으니까 요것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라요.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 단위는 다 이제 1000단위 절사로 다 바꿨어요. 예전에 이제 1000단위 미만에서 1000단위 절사로 1000단위까지 다 이렇게 1000단위까지 있잖아요. 다 이제 절사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삼 보험가입 금액 설정을 할 때에 연금별 인삼의 보험가입 금액은 연금별 보상가에다 재배 면적을 곱해 이렇게 하거든요. 연금별 보상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금별 보상가액은 가입 당시 연근에다 플러스 1년을 이렇게 갖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입 당시 연근이 3년근이에요. 3년근. 그러면 여기에 보상가액은 이게 3년근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1년,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이니까 4년근 있잖아요. 4년근.
4년근 보상가액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3년쯤 인삼을 재배하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3년일 때에 이 4년근 보상가액, 가입단시 연근이 3년근이면 플러스 1년에 갖고 4년근치 보상가액을 갖다가 보험가입금을 결정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좀 하나 알고 있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좀, 이거 예전에 있던 것이 이거 가입단시 연기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또 들어왔어요. 지금 계속 없었다,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에서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바뀐 뭐냐면, 그 10%하고 15% 선택 기준 있잖아요. 선택 기준. 요거 있을 때게, 10% 선택 기준이 최근 3년 연속 가입한 가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순보험료이 120% 미만. 120% 옛날에 100% 이하에서 120% 미만으로 바뀌었거든요. 미만. 근데 저가전 종합은 그 100%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는데 여기 미만만 바뀌었어요. 적정은 100% 미만. 이렇게 받장모는 순보험료 120% 미만으로 바뀌었고, 과수 15% 선택 기준은 요거 2년 연속 가입 2년간 수령보 순보험료 120% 미만 있잖아요. 미만을 먹고 적정은 100% 미만으로 받고, 받장물 논장물은 이게 120% 여기 이하가 아니고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미만. 이렇게 다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하가 전부 다 미만으로 바뀌었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리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는데, 요게 20%, 30%, 40%짜리 자기부담 비율 있는 거. 야, 요것도 조금 하나 여러분들 알아놓으시기 바래요. 자기부담을 바뀐 거, 자기부담 비율 선택 기준 있잖아요. 10%, 15%짜리 선택 기준이 저가전 빼고 다른 것이 다 바뀌었다. 그리고 이하도 다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100%에서 120% 바뀌었다는 거, 그거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험료 계산에서 보험편할 때 요것도 문구가 좀 들어왔어요. 보험료 중에 본편 2018년 단감 떫은감 벼 있잖아요. 벼. 여기는 시군별로 분포를 고려해 보험료율 상한제가 도입 있다는 걸. 그러니까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벼는 있잖아요. 보험료율에 상한 요율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문구 하나 들었으니까 참고로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험료 계산에서 일반일 때 이제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보통 영업요일에다 손해율을 할인할 정도는 더하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을 할인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오미자, 밤, 오디, 호두, 고구마, 감자 중에서는 이제 고냉지, 파차, 논작물 있잖아요. 논작물, 벼, 밀, 보리, 길이 있잖아요. 복분자, 무화과는 방제시설 할인 없어요. 할인이 없고, 요번에 이게 감자하고 요거, 논작물에서 길이 같은 것도, 논작물은 다 방제시설 할인 적용 안 해요. 생산비 보장, 고추, 브로콜리나 방제시설 할인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호두에는 조수의 부보장이 있죠. 그리고 감귤, 만감류는 수확 개시 후 동상의 부보장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부보장 할인 특약을 적용이 가능한다는 거고, 포도품목 신규 과수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포도. 여기다가 1- 신규 과수원 할인, 요렇게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 품목은 요게 생겼다는 거, 포도만 신규 과수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삼 해가림 시설 있잖아요.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6년간 가입할 때 인삼이 아니에요. 인삼 해가림 시설이요. 저기 보험 가입금에다가 영업요율에다가 1- 인삼 6년간 해가림 시설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6년간은 갖다가 6년간 재배 해가림 시설에 10%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생겼으니까 요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인삼 해가림 시설만 생겼어요. 이거 할인 적용하는 거. 이게 해가림 시설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 요거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해서 감귤 온주민들하고 감귤 만감류, 예전에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 숫자로 싹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귤 온주밀감 감귤 온주밀감 있잖아요. 온주밀감류는 방산펜과 서리병조 미사수자는 동상혜택약 가입시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다 아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금 지급 부분에 앞에 좀 추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과정. 요게 예전에 있었어요. 있다가 가축에는 지금도 있어요. 가축에는 지금도 있는데 이 앞쪽으로 당겨다가 이렇게 조금 이거 하나 더 추가해 놨으니까 요거 좀 이 내용도 알아놓으세요. 보험사고 접수하고 보험사고 조사하고 지급보험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거 예전에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요. 요것도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 민수제한.
인수 제한에 몇 가지 막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추가된 거 제가 이렇게 조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인수 제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저가전 종합에 이게 좀 첨가가 됐어요. 단감 떨과 품목은 그 혼식이 되어도 200만 원 이상 품목 중 한 개만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품목이 혼식되면 안 돼요. 품목이 혼식되는데 어떤 한 품목이 있잖아요. 품목이 만약 혼식이 됐는데 한 품목이 90% 이상일 경우는 이 품목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전 종합의 단감하고 떫은감 있잖아요. 이거는 품목이 혼식이 돼 있을 때에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 품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요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매실하고 자던 한 주당 제식면적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인수 제한한다는 거예요. 살구는 관수시설이 없는 과수는 인수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과수 중에서 무화과도 관수시설 없으면 그 인수 제한해요. 무화과. 그 다음에 양배추도 관수시설 없으면 인수 제한하고, 복분자 한 주당 채식 면적이 0.3제곱미터 이하인 가수원도 인수 제한한다는 거고, 기린은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는데 요거는 밀이나 볼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해야 되고, 춘파 재배 방식의 본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안 되고, 출현율 80% 이상이어야 되고, 그 겉길이 같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양상추도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생산비 보장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하나 읽어보시고, 마늘도 이렇게 조금 문구가 시설 재배 농지나 자가체종 농지 인수 제한한다. 이런 문구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고냉지부는 알타리무나 월동무 같은 것을 인수 제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에서 원예 시설이에요. 원예 시설에 작업동, 창고등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인수가 제한하는데, 원예 시설에서 육모 키우는 거 있잖아요. 시설에서 육모는 이렇게 옮겨 심기 전에 그 모종 좀 키우는 거요. 키우는 걸 다 육모라고 하는데, 연중 8개월 이상 육모를 키우는 육모자의 경우 있잖아요. 하우스만은 보험가입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설 재배 아니더라도 요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3월 1일에서 예전에 6월 12일 사이에 그 파종을 해야 되는데 요게 바뀌었어요. 3월 1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만 인수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파종하라는 거예요. 옥수수. 자, 요것도 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축에서 보험료 지원하는데 요게 그 한 두 당 그 차지하는 면적이 이걸 어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은 그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안 해주는데 거기에 3개가 들어왔거든요. 3개. 여기 3개. 요건 닭 두 당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곱미터당 2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거 6개나 토종닭이나 제곱미터당 22.5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고, 3개는 제곱미터당 42.1두를 초과하면 요거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3개나 이거 제곱미터당 이건 마루수가 되게 많죠. 왜 많냐면 요런 것들은 막 층을 매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1제곱미터는 이렇게 층을 위로 쭉 올려가지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1제곱미터 마루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게 3개가 하나 생겼으니까 요거 조금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목적 중에서 가축에서 요게 좀 생겼어요. 사슴이 있잖아요. 사슴. 그 인수 가능 수령, 보험 가입 가능 수령 있잖아요. 꽃사슴하고 엘크하고 네드기하고 기타 사슴, 양, 보험 가입 원령에 나와 있는데, 꽃사슴은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5세 미만이 가입 연령이에요. 가입 대상이에요. 옐컵, 네드기어 기타 사슴은 생후 만 2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고, 이쪽에 있는데, 양은 사냥하고 면양이 있는데, 이거 양 사냥 면양 다 생후 3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이 가입 대상이다. 요런 것도 신규로 대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암기해놔야겠죠. 이것도 또 암기하셔야 되고. 자, 요렇게 보고 가축, 그 다음에 축사 보상하는 손해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좀 수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상하는 손해는 예전에 뒤편에 있던 것이 앞으로 이렇게 쭉 갔다는 거거든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그 다음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우박, 지진, 분화, 이와 비슷한 풍재 및 수재로 입은 손해, 설해로 입은 손해,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이게 싹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들어왔고, 앞으로 박스로 다 들어왔고, 자기 부담금은 풍재, 수재, 설해, 지진, 지급보험금 계상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0%, 5%, 10%를 곱한 금액 또는 50만 원 정도 큰 금액이 간다는 거예요. 화재액은 지급보험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자기 부담을 0, 5, 10%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지급보험 계산 방식이라는 건 뭐냐, 손해액에다 비례보상한 거거든요. 비례보상. 손해액에다 비례보상의 지급보험 계산 방식이거든요. 요렇게 들어간 거에다가 그 자기 부담금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도, 잔존물로 제가 예전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축사 자기 부담금 안 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식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잔존물 제거 비용도 그 축사 잔존물 제거도 자기 부담 차감하는 걸로, 자부담 차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 과목에서 요건 내가 수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자 이제 보상하는 병해 및 충해 있잖아요. 이걸 좀 구분해 놨어요. 고추도 그렇고 병해와 충해를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병해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1급, 2급, 3급, 작년에 이 과목에서 감자 병해충 뭐 몇 개 써라 이렇게 나왔죠. 1급, 2급, 3급 나누고 병해충명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병해와 충해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감자, 충해 5개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감자 풀라면 진디물라, 아메리카 이퀄파리, 방아벌레 이런 것들이 하고 5개 쭉 써줘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것들 조금 알아놓어서 이번에 바뀐 거니까. 자, 1과목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약관에 있는 거 일부 반영해서 딱 바꿔놓은 것들은 제가 여기서 안 해주고 추가로 조금 알아야 될 것 쭉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숫자를 껴봤나 자부담 적용하는 게 좀 바뀌었다는 거고, 보험 이론 쪽에 이것들이 좀 첨가됐다는 거. 이게 첨가되고 문구들 이제 빠진 것이 약관에 갖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좀 해놨거든요. 해놨으니까 바뀐 부분들도 좀 꼼꼼히 하고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런 거 바뀐 부분들은 제가 문제집 특강 교재에다 싹 반영해서 그거 다시 드릴게요. 문제집 특강 교재. 문제집 특강 교재에 싹 반영돼 있으니까 반영된 것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논문문 교재에 있잖아요. 바뀐 부분들도 좀 체크하면서 쭉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빠르게 대충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드리고 이거 다시 문제집 특강 강의할 때에 이 바뀐 부분들 또 한 번 더 다 반영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